제목에 써 있는 대로 어저께 본 거 고2 모의고사 문법하고 문학, 원래 우리가 이제 문학 시간이니까 문학하고 그다음 문법에서 오답률이 높은 그 11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잠깐 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고3 문법 어저께 고3 문법이 상당히 어려웠거든. 15번. 그래서 그놈들 가지고 시간 되면 연습하고 없으면 안 되고. 자, 일단 그 문법 맨 앞에다가 우리가 짝. 짝. 책상 이렇게 하면 네가 여기 앉고 네가 이리 오고.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적절히 짝이랑 같이 봐. 짝 없으면 그쪽에서 하나만 줘. 여기 앞에 하나만 줘. 같이 보자. 오케이, 됐네. 넌 이쪽. 아, 그럼 같이 보자. 자, 일단 문법 맨 앞에다가 이거 다시 한번 써보자. 어저께 거 보고 나서 이제 아까 좀 설명을 하는 사람 잠깐 들어봤더니 무슨 뭐 화작으로 바꾸네 어쩌고 이제 개소리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고3 거를 이제 기준으로 보면은 1컷이 거의 뭐 한 4.5점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하여튼 화작하지 말고 언매를 하자. 그러니까 수학으로 따지면은 너 미적할래, 확통할래 뭐 이런 거랑 똑같은 얘기야. 물론 뭐 여기는 문과라서 어쩔 수 없이 확통을 하겠지만 혹시 미적 있나 여기? 문과인데 나는 미적이다. 없나? 어쨌든 그냥 과목 선택만으로 점수가 엄청나게 갈리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게다가 문과라서 이미 확통해서 점수가 한 5점 이상 날아간 상태인데 거기서 화작을 또 해버리면 거기서 또 4, 5점이 날아가니까 수능 시험 아침에 시작했는데 10점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거라고. 그래서 아직 1년 남았으니까 어지간하면은 문법을 훈련해가지고 언매를 시험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 예전에 첫 시간에 했었는데 아마 다 까먹었을 테니까 다시 한번 적어놓고 요놈은 내년 수능 보는 날까지 안 까먹도록. 자, 문법이라는 거를 하려면은 얘네들을 가지고 항상 머릿속에 넣어놓은 상태에서 문제를 푼다. 어려운 거 아니고. 자, 문법 한국말은 문법이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문법 얘는 명사, 이 조사, 어렵 동사, 그다음에 다라는 뭐 종결 어미 뭐 이런 식으로 한국말에서는 접사, 어미, 조사 요놈들 가지고 답을 주는 거라고. 요놈 가지고 답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요 접사, 어미, 조사 요놈만 잘 공부를 좀 해놓으면 답 찾는데 굉장히 쉬운 게, 우리가 뭐 음은 그다음에 품사, 뭐 문장 성분, 뭐 중세국어 이것저것 그 파트별로 나와 있는데 결국 5문제를 가지고 답을 줄 때는 거의 여기서 답을 준다고. 5문제에서 한 3문제는 여기서 답을 준다. 그 다음에 나머지 2문제는 답을 어디서 주냐? 우리가 좋아하는 AV 형용사 동사는 기본형을 반드시 찾는다. 한국말 기본형은 찾기가 쉽지. 끝에다가 다짜 붙이면 되는 거니까. 영어에서는 기본형 찾으려면은 어려운 게 많지. 불규칙 동사가 많으니까 take, took, taken 이런 식으로 걔네들은 불규칙 동사 다 외워야 되는데 한국말은 무조건 다짜만 붙이면 되니까 굉장히 쉽다고. 근데 이따가 시간 나면 고3 거를 풀어볼 텐데 여기 그 고2 거 11번도 동사를 찾냐 못 찾냐 그거 가지고 이제 물어본 거고, 그 다음 고3 거도 2문제가 동사를 찾았냐 못 찾았냐 똑같아야 그 정도 갖고 물어보는 건데 이 기본을 못 지켜갖고 틀린 거를 확인하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3번째는 문장 문제를 이제 주면 초등학교 때부터 하던 얘기, 주어 서술어 얘만 잘 찾아놓으면 문장 문제, 특히 많은 문장, 여기 지금 첫 번째 있는 게 피동 사동 이거였지. 문장 문제에서는 요 주어 더하기 서술어만 잘 묶어놓으면 세상 쉬운 게 문장 문제다. 자, 마지막으로
그 12번 문제가 중세국어 문제가 나왔는데 중세국어에 대한 트라우마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적어도 모의고사 수능에서는 중세국어로 푸는 게 아니라 그냥 현대어 풀이를 보고 푸는 거라고. 현대어 풀이를 보고 푸는 거지. 중세국어의 문법을 뭐 암기한다 이런 거는 내신에서나 필요한 거지 수능에서는 필요가 없다.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될 것이고, 자 우리는 이제 문제로 가서 그 11번 세트 잠깐 보면 그 첫 번째 거가 항상 문법인데 지문을 주고 문제를 출제를 해. 그랬을 때 얘네들은 풀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11번, 12번 세트가 나오면 써있기는 뭐 다음 글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몽땅 다 읽고 풀어야 될 것 같지만 아니고 절반 잘라가지고 대체로 여기가 현대, 여기가 중세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지. 그래서 여기 읽고 11번, 여기 읽고 12번 반씩 잘라가지고 문제를 푼다. 하나의 11번 보기, 12번 보기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특히 여기 중세국어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갖고 중세국어 뭐 조사의 기능, 뭐 양성일대, 음성일대, 뭐 중성일대 이런 식으로 외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선지에다가 껴 맞추기 기껏해야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얘네들 따로따로 읽어가지고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면 크게 어렵지 않을 듯. 자 해서 11번 문제 잠깐 쳐다보면은 자 국어는 이거는 뭐 특히 우리 모의고사 같은 데서 기본이 되는 거. 국어는 한국말은 주제가 어디다 그랬지? 한국말은 주제가 어디다고? 맨 끝에, 맨 앞에 있는 건 영어. I love you because you are so beautiful 뭐 이런 식으로 영어는 앞에다가 이제 먼저 두는 거고 한국말은 맨 끝에 앞에서 뭔 얘기했는지는 상관이 없음. 항상 결과값이 중요한 게 한국말. 나는 수박이 참 좋은데 왜냐하면 수박이 맛있고 대머리가 빛나고 그 다음에 배가 툭 튀어나와서 사실은 존나 싫어 뭐 이런 식으로 한국말은 결국 끝에 가서 주제가 나오는 거지 앞에서 뭐라고 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고. 됐지? 자 하고 싶은 향이 뭐냐? 지금 여기도 보면 첫째, 둘째, 셋째, 무려 넷째 단락까지 나오는데 첫째 문제 아까 뭐라고? 첫째 문제는 여기서 출제하는 거고 여기서 답이 나오는 곳을 구경을 해보라고. 거기 넷째 단락의 맨 끝에 형용사에 아, 지다가 결합되면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다. 거기다가 밑줄 쳐놓고 11번에 2번 답하고 여기가 연결되는 거죠. 아, 보기에 끝부분에 있는 거 가지고 11번 답을 던져주는군. 이게 수능의 방식이라고. 모의고사의 방식. 그래서 읽을 때 이렇게 읽고 풀고 이렇게 읽고 푸는데 주로 끝에 있는 부분. 그래서 뭐 작다 요게 이제 형용사라는 거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뭐 작아라 우리 문법 할 때 그 기본 AV 기본 할 때 그 동사하고 형용사하고 구분하는 거 아마 배웠을 거야. 그지? 그래서 그 명령형 안 되고 청유형 안 되고 뭐뭐려고 안 되고 그 다음에 현재형 니은 그 다음에 관형사형 어미는 이런 거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면은 형용사, 되는 거는 동사. 그래서 작아라, 안 되는 거네. 그래서 얘는 형용사가 되는 거고 아지다가 합쳐졌지만 형용사니까 피동 안 되는 끝. 세상 간단한 문제였는데 이게 무려 오답률 5이더라고. 오답률이 한 60%인가? 꽤 많이 틀렸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 그냥 끄집어내서 먹는 거지 문법을 대단히 많이 뭔가를 외워서 하는 건 아니다. 아 어느 부분에 있는 거고 지문에 어디에 있군 확인만 하면은 크게 어렵지 않아. 자 그 다음에 나머지 12번 잠깐 쳐다보면 아까 뭐라고 중세 국어를 중세로 푸는 게 아니라 현대 국어 밑에 가로 열고 현대 국어로 나와 있지. 그래서 산의 화살이 뭐 박희건을 그래서 자 현대어에서 희는 뭐야? 희는 뭐였어? 걔는 피동 전미사지. 근데 5번 답지 뭐라고? 피동 전미사를 사용하지 않았대. 땡. 세상 간단한 문제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기가 잘 찾아서 먹으면 이제 뭐 원칙 40개 아니야. 달랑 4개. 충분히 기억할 수 있고 문제 풀면서 적용만 하면 아주 간단하다. 자, 그 다음에 14번은 아마 구구님하고 역시 문법 시간에 했을 것이고 주로 시험 문제에서는 뭘 물어보냐면 비통사적 합성어를 묻는다. 여기도 기억, 통사적 합성어를 묻는 거지만 사실은 나머지 비통을 누가 빨리 골라내냐 그 싸움이지. 그래서 다시 한번 요 놈만 잠깐. 자, 비통사적 합성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또 외우려면 귀찮잖아. 그래서 주로 비통에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는 뭘 출제한다? 그럴 텐데 어미 없는 새끼 요게 비통사적 합성어다. 거기다 써놔. 14번에다가 비통사적 합성어 어미 없는 새끼 해가지고 자, 어미라는 거는 그 동사 형용사 옆에 있는 거니까 덥다 동사니까 원래는 덥는 밥 이런 식으로 어미가 있어야 되는데 어미 없는 새끼. 그 다음에 높푸르다 역시 마찬가지 형용사니까 높고 푸르다 해야 되는데 역시 어미 없는 새끼. 주로 이놈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는 게 비통사적 합성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몇 가지 잘 나오는 것들 좀 신경 써가지고 간간히 좀 훈련을 해놓으면 문법이 생각보다 이게 화작은 쉬워 보이지만 결국 수능 날까지 매일매일 훈련을 해야 돼. 안 하면 통수를 맞아. 근데 문법이란 놈은 매일매일 그렇게 뭐 집중력으로 훈련 많이 할 필요 없고 한 일주일에 한 판 요 정도만 5문제씩 이렇게 계속 한 8분 컷 요 정도로 해갖고 시간 관리하고 그 다음에 까먹는 것만 중간에 있는 거 가끔 요거였지 뭐 이 정도로만 그냥 살짝 터치해주면 그러면 이제 문법은 쉬운 상황이 되니까 지금 상황에서 거의 한 고2 정도면 2학기 이상 돈 거고 그 다음에 2학기 보니까 거의 절반 이상 학교가 언매를 또 시험을 보더라고 문법을. 그래서 2학기 때 또 문법 한 바퀴 또 돌고 그 다음 겨울에 한 바퀴 또 돌고 3학년 1학기 그 다음 3학년 여름방학 그 다음 2학기 계속 어딘가에서 뭐 학원이든 뭐 학교든 어딘가에서 문법을 계속 돌아주니까 스스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렇게 돌아주면 크게 어렵지 않다. 자, 그 다음에는 문학 갑시다. 우리가 무려 한 2달 정도 같이 문학을 공부를 했었는데 잘 독해가 되고 문제랑 연결이 잘 되는지 확인. 자, 7쪽에 난소공부터 거기 잘못은 신에게도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그 난소공이라는 게 연작 소설집이지. 그래서 그 연작 소설집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 그래서 연작 소설이라는 거는 그 주인공하고 내용이 거의 똑같고 그 조금씩 디테일만 다른 거. 그래서 그 난소공은 대충 내용 알지. 난쟁이 아빠가 있고 그 다음에 엄마가 있고 그 다음에 아들 둘, 딸 둘 이렇게 있었는데 1960년대, 1970년대 산업화 시대에 그 도시 빈민이 얼마나 망가지는가 하는 거를 보여주는. 하필이면은 이 아빠가 뭐야? 아빠가 장애인, 난쟁이.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이제 장애인 판정 받으려면은 성인이 되었을 때 아마 키가 120cm 이하인가? 네. 120cm 이하인가? 그러면 이제 난쟁이가 되는 거고 뭐 군대 면제 뭐 이런 좋은 것도 있긴 하지만 살아가기가 쉽진 않지. 하여간 이 양반 장애인인데 직장을 잘렸네. 직장을 잘렸는데 집이 어떻게 됐어? 집이 부서졌지. 포크레인이 와갖고 집을 다 부셔버렸지. 그 다음에 아들 둘은 이제 중학교인가 다니다가 자퇴하고 공장 들어갔고 그 다음에 딸내미들은 아름답게 또 창녀가 됐고 그래서 아빠가 결국 마지막에 자살. 이런 아름다운 소설이 난소공. 자, 우리는 이 소설 만나가지고 맨 앞쪽에서 뭘 찾았어? 소설 맨 앞쪽에서 나냐 나 아니냐 그래서 안에 있는 서술자 이놈을 찾았었고 이게 내용을 쭉 보니까 대화가 많지 않지. 그러면은 뭐라고? 그러면은 심리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될 것이고 내용은 뭐 별거 없네. 내가 이 아버지에 대해서 처음에는
아버지가 불쌍하다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엔 결국 아버지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마지막에 교육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고 끝 이게 아니라 아버지를 통해 가지고 아대가 그냥 아빠를 불쌍하게 여긴다고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고 뭔가 따뜻한 사랑의 교육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야겠군 이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역시 뒷부분의 장면도 다른 에피소드를 얘기하고 있지만 내용은 사실 거의 똑같지. 자, 그 정도면 뭐 읽어내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이고, 자 21번이 윗글에 대한 이해로 뭐 적절하지 않은 것 해가지고 어이없이 문제에서는 아버지는 자신의 난쟁이임을 나에게 뭐 자주 말했다. 그래서 상처를 자주 드러냈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이건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직은 어려가지고 잘 모르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엄마 아빠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가 됐어. 그래갖고 한 30년 뒤야.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가 돼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아들 딸이 이제 고2가 됐어. 그런데 뭐 어쩌다 보니까 굉장히 좀 가난해. 그러면은 이 새끼도 빨리 학교 자퇴하고 돈 벌어와 이래야 되나? 어때? 여러분이 나중에 30년 뒤에 엄마 아빠가 됐는데 애기들이 이제 고2야. 근데 집이 가난해. 그러면은 야 새끼야 빨리 자퇴해갖고 너 빨리 돈 벌어. 우리는 존나 불쌍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해야 돼? 다 아니지. 어떻게든 부모들이 좀 더 힘들더라도 부모들이 뭔가를 하는 거지. 부모들이 자식들을 막 채찍을 때려가지고 막 신문팔이 시키고 뭐 이러면은 안 되는 거지. 이게 지금 그 답지라고. 아버지가 현실이 준 자꾸 상처를 자꾸 드러내고 있다 아니고 딱 한 번만 얘기했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하다가 그냥 혼자 자살한 거지. 자, 하여간 고놈을 다부를 만든 내용이었고, 나머지 22번은 너무나 쉬운 문제였지. 그 뒤에서 잘못의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다. 거기는 뭐 사용자에게 있다라고 아예 써 있으니까 그거는 너무 쉬운 문제고. 자, 23번 문제를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은 가장이라고 써 있고, 특히 문학에서 가장이라고 써 있으면 뭐 하는 거라고? 주제, 어디 있는 거, 끝에 있는 거. 아까 한 얘기하고 똑같지. 그래서 소설 같으면은 그 장면의 끝, 중략이니까 장면이 두 번 나오잖아. 그 장면의 끝 부분에 주로 무슨 내용을 얘기했냐.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글의 주제였고, 그 다음에 전체 소설의 주제하고도 연결되고. 자, 24번이 무려 오답률 14위 이렇게 됐는데 얘는 기억을 해. 자, 모든 문학. 자, 문학이라는 놈은 이거 작가들이 뭔가 풍요로운 상태에서 썼을까 아니면 뭔가 결핍된 상태에서 썼을까? 뭔가 잘 안 되니까 쓰는 거지. 그치? 여러분들도 만약에 어저께 시험을 봤는데 올 100이었어. 올 100 있나 혹시? 없나? 시험을 봤는데 올 100. 그래가지고 야, 이 모의고사는 너무 시시한데? 그래가지고 올림피아드 가기 전에 K 뭐지 그게? 수학 보는 거? KF인가? KM인가? 안 해봤나 그런 거? 그 중학교 때 하는 건가? KM인가? 몰라. 어쨌든 한국에서 하는 KMO 이걸 봤는데 다 맞았어. 그래가지고 시시하네. 지구인들하고 맞짱을 떠볼까? 그래서 수학 올림피아드를 나갔는데 다른 애들 그 수학 올림피아드 같은 게 내가 알기로 아마 이틀 동안 보는 걸 알고 있거든. 근데 1시간 만에 다 풀었어. 그리고 다 맞았어. 아, 지구가 시시한 걸? 그래가지고 이제 막 화성으로 진출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런 사람들은 글을 써 안 써? 안 쓴다고. 안 되니까. 여기도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언니 같은 경우는 그럭저럭 이 아닌가? 네? 아, 채점한 걸 안 갖고 왔구나. 했어요. 그러니까 했는데 안 갖고 왔대요. 일부러 딴 거로. 네? 아니야, 됐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언니는 뭐 문법이 망가지고 뭐 기타 등등 뭔가 안 되니까 학원을 다니는 거지.
뭔가 안 되니까. 그래서 자, 모든 문학에서 적절하지 않은 답. 해결된 어쩌고 저쩌고 여기 답지처럼 실현된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은 전부 틀린 답이라고. 해결되었다. 그 다음에 실현되었다. 성공되었다.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틀린 답이라고. 문학에서는. 그거 안 되니까 이 작품을 쓴 거지. 선생님 그러면 고전 소설에서 예를 들어 맨 끝에 춘향전 마지막 장면 이런 거 나오면 그러면 거기는 성공된 건데 극히 드물지. 그럼 거의 그 부분 출제도 안 할 뿐더러 거의 대부분은 여기처럼 지금 난소공의 아빠 자살 기타 등등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를 하더라. 사실 24번은 세상 쉬운 문제였다. 자, 그 다음에 현시 같은 경우는 우리 하던 대로 칠판에다 적어줄 테니까 간단하게 확인하고. 자, 일단 그 27번에 에다가 먼저 써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시가 출제될 수도 있지만 여기처럼 둘 다 모르는 시가 출제될 수도 있지. 그랬을 때는 27번에 보기에다가 주제를 미줘. 그러니까 그놈 먼저 간단하게 읽고 그 다음에 시를 읽으면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내용들. 언제나 시는 어디? 나에서 출발해가지고 얘는 서울을 바라보고 있고 이 서울 바라보면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 요놈이 주제. 27번에 보기에 다 써있지. 그 다음에 표현법이 원래는 반복 이미지 이걸 찾는데 여기는 이미지만 나와 있고 반복이 잘 안 보이지. 그리고 맨 끝에 보니까 꿈에 볼 것이다. 내려와 앉는 것을 그랬고 굉장히 길게 끝부분에 도치를 갖다 놨고 이런 문제 답을 남기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보면은 나라는 사람이 장미에 대해서는 생명력을 느꼈고 그 다음에 개봉동에 대해서는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역시 표현법은 반복은 여기 있지. 이미지는 별로 없고 역시 맨 끝부분에 무려 두 번에 걸쳐서 도치를 해야지. 보라 일으키는 것을 말해보라 있는가를 이런 식으로 둘 다 공통된 그 도치를 가지고 25번에 1번 요답지를 던져주었다. 자, 그 다음에 27번 답지를 잠깐 쳐다보면 그 5번 답지에서 자, 개봉동 집들의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다는 동그라미야 세모야? 문이 안 열려. 세모지. 여러분들 아침에 이제 똥 마려가지고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동생이 문 걸어 잠그고 일부러 안 열어줘. 개새끼 좆대 봐라 이러고서 문 잡고 안 열어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똥줄 타는 거지. 아 씨발 이러면서 똥줄 타는 거고 세모의 상황이라고. 문학에서 문이 안 열린다. 세모의 상황. 그래서 그 세모의 상황은 삶이 공존할 수 있다. 공존은 동그라미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는 쉽게 답을 끄집어낼 수 있는 문제였다. 자, 넘어가서 그 다음 장은 그 데이터 전송은 안 할 거고 사실은 아까 한 번 읽었는데 머리에서 열이 한 30도가 오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원래는 해줄래다가 내가 머리 아파가지고 잠시 패스. 그거는 다음에 언제 만나면. 그러니까 지문을 너무 지저분하게 써놔가지고 이게 그 이따가 고3 거 이제 줄 텐데 어려워도 거기도 기술 지문이 있는데 이거 지문 길이의 절반이야. 그렇다고 안 어렵냐? 어려워. 걔는 깔끔하게 어려운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점 같은 데 가면은 깔끔하게 맛있는 집이 있잖아. 어떤 집은 음식을 한 50가지 차려놨는데 먹으려고 하면은 한 두세 개 먹으면 땡.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결혼식장 뷔페 뭐 이런 거 3만 원짜리 뷔페 이런 거. 음식 가지수는 열나 많은데 막상 접시에 담아서 하나씩 먹었더니 두 번 다시 먹고 싶지 않은 맛 이런 거. 그 다음에 고3 거는 깔끔해요. 그래갖고 쟤는 거의 호텔 뷔페
먹었더니 참 맛있는. 자, 그럼 가보자고. 우리는 13쪽에 고전시가 굉장히 길고 게다가 낯설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오답률도 상당히 높았는데 기억을 더듬어봐. 고전시가인데 내용을 잘 모르겠어. 그러면 네 글자 뭐라고? 자연친화. 그래서 그냥 관서별곡 얘도 결국은 그냥 자연친화였고, 자연친화에서는 주로 뭘 찾는다? 세모, 속세와 간신을 찾는다. 그런데 여기는 심지어 그것도 없어. 그냥 요 관서별곡 그 동네를 놀러 갔더니 참 좋다. 끝. 동그라미밖에 없다고. 세모도 없어. 그나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동행기. 그래가지고 역시 어딘가를 놀러 가서 이제 쓴 건데, 여기는 좀 표시가 돼야지. 거기 B 부분에 보면은 B 부분은 동그라미였지. 대나무가 그림자가 비친다. 그래서 아름다운 경치였고, 자, 그런데 맨 끝 부분을 봤더니, 자, 명주 남쪽제를 넘어서 해변에 이르니 동산이라 한다. 근데 매우 궁벽하였다, 가난하다 그 뜻이야. 그래서 밤은 캄캄해지고 등불은 가물거리고 고향을 그리워하게 되면서 서글프고 쓸쓸하더라. 마지막은 세모로 끝났지. 첫 번째 거는 그냥 자연 경치 감상 올 동그라미 이러면 되고, 두 번째 거는 처음에는 동그라미 경치 감상 잘하다가 갑자기 밤중이 돼가지고 자기 고향을 생각하고 쓸쓸함을 느끼면서 세모로 끝나더라 정도만 확인하고 문제를 풀면 되겠다. 자, 그래서 38번을 봤더니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전부 다 어디였어? 전부 다 가에 있는 내용이었지. 올 동그라미. 그런데 4번 답지 보니까 갑자기 회한은 후회, regret, 세모 이렇게 생각하면 돼. 문학에서 회한이라는 거는 뼈저린 후회 이런 뜻이거든. 내가 살면서 여러 가지 뼈저린 후회가 있었는데 인생 초창기의 뼈저린 후회는 중3 때 내가 수유중학교에서 전교 3등이었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과학고 1기가 될 뻔했었지. 그래가지고 그때 전두환 대통령 있을 텐데 갑자기 이 양반이 과학고를 만든대. 그래가지고 내가 중3 때 과학고를 개교를 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과학고 1학년 1기가 이제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첫 해 갑자기 만든 거라 시험도 없어. 어떻게 뽑았냐? 그냥 서울에서 그 당시에 또 갑자기 만들었으니까 전국 지방은 없고 그냥 서울에 있는 중학교에서 전교 3등까지 무시험 입학 으로 뽑는데, 근데 문제는 그 당시가 1986년도였는데 그 전두환 장군님이 인기가 있어 없어? 독재자. 매우 인기가 없을 때야. 그래갖고 저 문어 대가리가 뭐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막 돌 들고 막 그 화염병 던지고 이럴 때라고. 그래가지고 과학고라는 게 생긴데, 그래가지고 전교 3등까지 그냥 가는 거래.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하도 학생들이 이제 안 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파격적이었냐면, 거긴 기숙사 있잖아. 그 당시만 해도 고등학교는 기숙사 없었거든. 거기 기숙사를 와가지고 이제 전체를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생활한다. 앤드 그 당시 돈으로 한 달에 10만 원씩 줬다고, 용돈을.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한 200만 원을 용돈으로 준 거야. 그래가지고 한 달 용돈을 10만 원씩 준대. 학비는 당연히 무료고 아침 점심 저녁 다 공짜고, 그 다음에 1기라서 그래가지고 수중학교 1, 2, 3등이 다 안 갔어. 그래가지고 4, 5, 6등이 갔거든. 걔네들은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우리 가자.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갔는데 내가 뭘 느낀다고? 거기 회한을 느끼더라. 뼈저린 후회. 그래가지고 그때 4, 5, 6등으로 갔던 새끼들 걔네들 셋 다 지금도 미국 살고 있지. 그래서 고2 끝나고 나라에서 전액 장학금으로 해가지고 미국의 아이비리그 이것저것에 다 이제 펼쳐놓고, 첫 끼라서 전부 다 학비만 공짜로 대준 게 아니라
그 미국에서 박사 따고 아예 회사도 취직하고 뭐 연구소에도 취직시키고 막 이런 식으로 했다고. 근데 이제 걔들 입장에서는 거기서 박사 따고 했는데 그 뒤에 다시 독재 정권을 와야 돼. 오고 싶어 안 오고 싶어? 안 왔지. 그래서 그 친구들 미국 살아 또. 그래서 하여튼 고2니까 우리 아들도 지금 경신고 2학년이지만 선택의 순간이거든. 고2 그다음에 고3 넘어가는 그 순간. 하여튼 이때 잘 선택을 해야 돼.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막 생각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다음에 엄마 아빠 그냥 그 얘기만 듣지 말고 폭넓게 하여튼 되도록이면은 그 학원 선생님들이나 학교 선생님들 그 양반들이 경험치가 좀 많은 편이니까 좀 잘 들으면 좋을 듯. 만약에 나한테 비슷한 뭐 얘기를 하는 학생이 있으면 하여튼 좀 세계로 뻗어나가라 뭐 이런 쪽에 얘기를 할 거야. 왜냐하면 내가 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얘기고. 자, 그 다음에는 뭐 굉장히 쉬운 문제 39번 문제 가장적절 해가지고 일천봉우리와 일반 골짜기에서 그 앞부분 얘기하는 거니까 앞부분은 뭐였어? 동그라미. 그래서 감흥 이렇게 답을 던져준 거고. 자, 40번은 의외로 오답률이 이게 3인데 오답률이 3인데 하여튼 모든 시에서 기본 베이스는 뭘 찾는 거다? 반복하고 이미지를 찾는 거다. 이걸 까먹지 않았으면. 그래서 A하고 B. 근데 A의 끝부분에 보니까 향로봉을 감돌아서 배 앞으로 지나가니까 바다가 흐르는 듯. 전부 다 뭐 하고 있어? A의 맨 끝에 세 줄 묶어가지고 move 움직였다고. 자, 움직이면 뭐라고? 역동적 이미지. 움직이면 역동적 이미지. 그 다음에 B의 끝부분에 보니까 벼랑과 골짜기의 모양. 그 다음에 그림자가 비쳤다. 얘네들은 안 움직였지. 그래서 정적인 이미지. 라고 출제해지는 반복 이미지 가장 기본적인 문학의 표현법을 물어봤으니까 학생들이 금방 찾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오답률은 무려 60몇 %. 오답률 3위가 나왔다. 하여간 기본을 잘 지키면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 자, 그 다음에는 자, 고전 소설이 오답률이 폭탄이 털어졌거든요. 여기서 다 오답률 폭탄인데 아마도 얘는 시간 때문에 그런 듯. 이거 자체가 어려워서 못 푼 게 아니라 앞에 그 데이터 거기서 폭탄을 맞아가지고 빨리 푼 사람이 내가 볼 때는 고2 수준이면은 빨리 풀면 15분. 그리고 거기서 폭탄 맞아가지고 데이터 1, 데이터 2, 데이터 3, 데이터 4, 샹 이러다가 거기서 한 20분 쓰고 이것저것 많이 틀리고 기타 등등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고소가 오답률이 높은 거지 이거 자체가 오답률이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자, 인물들이 많아서 되게 복잡한데 특히 고전은 어떻게 그 동그라미 세모 애들이 심플하게 갈라지지. 좋은 애 나쁜 애가 딱 정해지니까. 그래서 읽고 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누가 착한 애였어? 옥단이 얘가 이제 착한 애였고 그 다음에 얘를 괴롭히는 기생어미하고 조씨 상인하고 그 끝에 나오는 할머니가 되게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봤더니 그 기생 옥단이를 팔아먹는 애였지. 그래서 알고 봤더니 나쁜 년이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찾았으면 뭐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 자, 여기서는 오답률 높은 거 두 개만 잠깐. 거기 43번이 무려 오답률 2위가 됐는데 몇 번 얘기했을 거야. 고전 소설 읽고 지금 43번처럼 누구 A는 B는 C는 이렇게 인물 문제가 나오면 게다가 가장적절이라고 가장에다 동그라미 쳐. 그러면은 뭘 답을 줘야 된다고? 핵심 인물 가지고 답을 주는 거라고. 핵심 인물.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은 요 1, 2, 3, 4, 5번을 열심히 찾는 게 아니라 누구? 일단 핵심 인물 먼저. 그래서 옥단이 요거 먼저 찾아가지고 일치를 확인해보고 맞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라고.
이거를 이것저것 난영이도 찾아보고 서리도 찾아보고 이웃 사람도 찾아보고 이것저것 찾는 문제가 아니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시나리오에 집어넣어. 고전 소설인데 가장 적절한 인물 문제가 출제됐다. 매우 당연한 얘기. 핵심 인물만 가지고 답을 준다 라고 생각하고 움직이면 큰 무리 없을 듯. 자, 마지막으로 45번 잠깐 쳐다보면 그 답지에다가 그러니까 읽으면서 얘만 찾았으면 세상 쉬운 문제지. 그래서 1번 답지 기생어미 세모와 장사치 할미 세모는 대립하고 있군 땡 둘 다 나쁜 년. 이렇게 찾았으면은 역시 또 세상 쉬운 문제가 되시겠다. 자, 해서 2학년 거 보면은 그 독서에서 그 기술지문 폭탄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했어야 하는가. 그래서 이제는 11월 달에 한 번 더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고3 3월 달로 넘어가잖아. 그래서 11월 달도 아마 이 스타일로 볼 텐데 지금 현재 등급 기준으로 대략 국어가 한 80점 위쪽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서대로 계속 푸는 거로 훈련을 해야 되고 이 밑에 쪽이면은 전략적으로 이것도 작전이라고.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에 지금은 학교에서 볼 때 그냥 나눠주고 야마 빨리 풀어 뭐 이런 식인데 원래 수능은 이제 수능 시험 볼 때는 8시 40분 시작인데 8시 30분에 시험지를 나눠줘. 그래가지고 8시 한 36분 요 정도에 뭐 파본 확인 그래갖고 이제 찢어진 거 있나 없나 보는데 진짜로 종이 찢어진 거를 보는 게 아니라 순서를 확인하는 거지. 순서 같은 거 확인할 때 쭉 보다가 자기가 80점 밑에 이번 시험 기준으로 80점 밑에 점수라면은 전략적으로 한 지문 정도는 뒤로 빼는 거 그것도 실력이라고. 어려운 걸 어렵게 확인하는 거. 이거를 만약에 데이터 지문을 맨 처음에 풀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점수가 더 나쁘게 나왔겠지. 처음부터 폭탄만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문제를 푼다. 자, 2학년 거는 뭐 이 정도면 됐고